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인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현재 수감 중이므로 수감시설의 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주십시오. 네, 재판부의 선고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것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상당히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 엄중한 중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자, 지금 홍 변호사님, 일단 이번 선고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이제 재판부는 유죄를 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두 개 다 유죄로 됐으니까 구형이 2년이었는데 오늘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형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허위 사실이 아무리 많고 해도 벌금형 100만 원 이상만 선고하면 그 사람의 그 당선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형에 해당하는 것인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저는 표현을 중형을 넘어서 거의 극형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런 선거법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즉 허위사실 공표가 지금 두 차례 있었고 사실 오늘 가장 주목할 만한 그 재판부의 그 판결 중의 내용은 저는 국민이라는 단어로 이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판결문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세보고 싶은데요. 오늘 재판부는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춘 판결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반 국민들은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허위 사실을 발언함으로써 본인의 신뢰성에 훼손을 가하지 않고 본인의 유권자의 지지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했다고까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이 돼서 오늘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홍 변호사님은 극형으로까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지금 이 윤 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시기가 상당히 엄중한 시기,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모든 국민적 관심사안이 윤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과연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할까라고 국민적 관심사에 집중됐던 시기에 저런 발언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금 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그런 엄중한 칭부를 부담받고 있는 이 후보자의 지위에서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라는 점이 이 양형에 있어서도 충분히 참작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당선 무효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벌금 100만 원이 넘어가면 이 후보자 입장, 당선자 입장에서는 중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라고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고요. 이 판결 사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저 역시도 국민이었습니다. 그 발언의 전후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요. 그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재판부의 핵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해당 발언의 취지는 내가 그런 발언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재판부는요.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다는 점, 그리고 그 후보자가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 그 질문을 받게 된 전후 맥락의 사정을 고려할 때 국민들은 그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앞서 살펴본 두 발언 가운데 먼저 첫 번째 발언, 이 변호사를 소개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는 아예 이들 간에 어떤 연관관계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국민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라는 점이 반영되었고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도 이전에 그 어떤 그 관계도 없었는데 당 관계자의 소개로 마치 알게 된 것처럼 발언이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점, 그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도 그 부분이 사실과 다름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반영된 결과다라고 평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이제 해명하기로는 자신의 기억 그리고 인식에 대한 발언들이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이제 본인이 했던 어떤 경험을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도 상세히 설명을 하면서 네. 사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이제 설시를 했는데 오늘 판결 중에 주목하셔야 되는 두 부분은 사실 기존에는 인식과 행위를 나눠서 본인이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봤습니다. 예. 반면에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말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유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그 인식과 행위의 기준을 넘어서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이게 행위인지 인식인지를 넘어서서 본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정황 증거와 객관적인 증거들을 내세워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